예, 갤러리 유진목공소의 3인전 미술의 피부 그 전시 중간에 진행하는 작가대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전시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작품의 표면의 효과로 주목을 많이 받는 어떤 미술군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한 3분을 골라서 진행을 하게 됐고, 좀 더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처음으로 이게 인연이 있는 분이 사실 이분이에요. 이용사. 이분 극사실주의 작가시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서울미술대전이라는 코너로 해서 극사실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주간지에 리뷰 쓸 일이 있어서 갔다가 처음으로 전시를 봤어요. 작업을 봤어요. 여러 우리나라 극사실주의 화가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앞서 이용성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인연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앞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 책,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리한 책 가운데 한 코너가 회화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메타 회화랑 극사실주의를 다루는데 당연히 뭐 이용석 작가가 떠올랐죠. 그래서 처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독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제 책에 수록이 됐고, 이분 소개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이 권성훈 작가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 가서 같이 셋이 만났죠. 그때 결성된 이름이 딱 2번밖에 안 모인 참치회예요. 그래서 참치회를 먹는 모임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딱 2번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그때 보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제가 제안했던 게 아니고, 그러다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한 명 더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했던 거 아니고 이용성 작가님이. 그래서 딱 모아놓고 보니까 전시 기획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셋 다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고, 혹은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고, 그리고 작가의 손솜씨, 그리고 표면의 효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작업들, 이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제 정확한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이후 저는 그렇게 봐요. 미술 시장 위주로, 그러니까 실험적인 작업보다 미술 시장 위주의 작업이 더 주목받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주목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술의 피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시를 열게 됐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림의 피부라고 할까 하다가 정자 작가님 거는 그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술품의 피부라고 하자 하는데 너무 거래되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의 피부로 다뤘는데, 나중에 한 건데 이 똑같은 이름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건수라고 예전에 월간미술 편집자 이분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용이 그림의 효과에 대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이 머리는 그분 거 따온 건 아니라고요. 이게 저희 전시의 개요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냐면 세 분의 제작 공정이 좀 어찌됐든 좀 특이한데,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청중들 모르시니까 권성환 작가님부터 이 순서대로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작 공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선으로 되어 있지만 선 자체가 약간 물성을 갖고 있어요. 두께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두께감을 갖기 위해서 물감들도 다 써보고 다 조절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제가 튜브를 만들어서 손으로 짜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찾아낸 게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컴프레셔 힘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손은 2손을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줄 한 줄 넣어서 하는 부분이 이제 라인으로 된 부분이고, 이제 보통은 저 플랫한 면에 균형 쌓기 시리즈 이제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잘 보지는 못하시는데, 배경 자체도 물성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제소칠을 11번, 아크릴을 10번, 바니쉬 3-4번, 이게 최소 단위고요. 많게 하면 30-40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실제 캔버스 표면에 올들이 안 보이고 플랫한 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플랫한 면을 만들고 저 올리는 거여서 저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계속 쌓는 작업. 저는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품 공정 지금 얘기 다 끝나셨으니까 한 가지 발표했는데 지금 윈도우 갤러리 작품 하나 권소원 작품 걸려 있잖아요. 그게 방금 전에 팔렸습니다. 네? 네. 갤러리에서 샀어요. 어디 갤러리? 우리 갤러리에서 샀다고요. 오. 네, 우리가 사기로 결정했어. 약간 정도화 작가님 작업 공정. 예, 안녕하세요. 정도화 작가입니다. 예. 저는 일단 진료 자체를 책을 이용을 합니다. 책을 이용하게 된 계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어떤 이제 과제물로 받은 책이라는 것을 개념적이고 아니면 진료적으로 해석을 해서 혼자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라 어떤 그런 식의 이제 과제를 해서 책으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 한 작업의 유형은 한 3가지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가지인데 그렇죠. 지금 한 가지는 빠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지금 2점 걸려 있는 왼쪽에 걸려 있는 2점은 이제 체극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다양하지만 책이 가지고 있는 재질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컬러가 다양한 이유는 이제 인쇄된 어떤 그 자체에서 나오는 컬러도 있겠지만은 어떤 책 자체가 시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같은 종류의 소설책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컬러가 이제 갈색으로 그러니까 제 작품에서는 주로 이제 갈색이 주가 되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색도 이 브라운 계열 쪽부터 그런 거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맨 왼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책을 이게 작두로 자른 다음에 한 권을 적셔서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는 못 자릅니다. 차력사도 아니고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작두 이제 물로 적셔서 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작두로 한 3에서 5cm씩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옆면으로 해서 쭉쭉 찢으면서 찢어지는 그 결의 느낌을 이제 찾으면서 쌓아 나가는 거죠. 쌓아 나가면서 어떤 느낌, 결의 느낌과 컬러의 느낌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쌓아 나가면서 어떤 에스키스를 해놓는다 그래도 하면서 한 보름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운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책을 이제 한 장씩 말아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자체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컬러는 다양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그 자체 색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걸 이제 한 장씩 잘라서 제가 이제 작두로 저것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제가 이제 원하는 길이를 재단을 해놓고 가운데부터 보통 아니면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외곽 끝에서 원이 시작하는 형태도 있고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건 제가 어느 점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 패턴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내재되고 쌓여졌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조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작품 설명이 화랑을 주고 하는 설명 같아요. 아트딜러가 아니 이게 해보질 않아서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잠깐 어떻게 작업하시죠? 그림을? 유영선 작가입니다. 저희 많은 제술 작가들이 그라운드 표면 처리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붓이 매끈하게 잘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소치를 최소한 10번 이상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작업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0번 정도 이상을 걸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제소가 돌가루거든요. 너무 두껍게 올라가니까 나중에 10년 지나니까 그게 크랙도 가고 깨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리고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많이 올리면 좋은 줄 알고 15번도 올려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더 올릴수록 이렇게 더 곱게 되진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천이 제소를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올리는 게 그게 가장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그 형상의 색상은 저 레드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유화 물감을 딱 올려야지 저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인의 빛깔이 물감으로 정말 표현하기가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물에다가 아크릴 물감 섞어가지고 퐁퐁을 살짝 섞어서 진짜 와인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물감에 따라갈 수 없는 그 와인의 빛깔, 정말 거기에 항상 예술가의 어떤 나약함, 또 한계성을 느껴서 그리고 그 극복하기 위해서 컬러를 최대한 많이 올린 다음에 그 와인의 빛깔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제 작업이 다른 극사지 작가들하고 차이점이 약간 추상적인, 몽환적인 그 화면 연출, 그게 경쟁적인 요소인데 그런 연출을 위해서도 그 표면 자체가 미끄러운 게 훨씬 더 그런 연출을 하기가 쉬워가지고 매끄럽게 표면 처리를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런 작업은 어떤 정지되고 흔들림이 한 화면에 표현되는 그 시간성이 동시에 도입되는 거, 그것은 카메라로 잡을 수 없는 화면이죠. 그래서 작가만이 그림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지되고 흔들림, 이것은 카메라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로 꼭 똑같이 찍었다,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그 사진 작가들도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으면 되지 왜 그리냐. 근데 저도 그게 싫어서 사실 17년 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흔들림이라는 그 시간성을 정말 화면에 투영시켜서 작품의 개념에 대해서 특히 두 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 사실 아주 기계적인 제작 공정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붓질할 때 이런 말도 나왔는데, 붓질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극사실적인 표면은 에어브러시로 작업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원래 그걸 물어본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젝션으로 쏜 다음에 윤곽을 따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맨 처음에 작가들이 비밀이 아니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리드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칸을 쳐서 원래 그렇게 정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해서 빔 프로젝터로 싸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는 흔들린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스케치를 안 해요. 그럼 흔들리게끔 포토샵에서 그 잡은 이미지를 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고 사진을 정지되게 찍고 또 그걸 또 흔들어서 찍어보긴 하지만 그 두 장의 사진을 겹쳐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때 같이 연출해서 직접 연출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사진을 보고 이제 그리긴 하지만 저 작업은 그러지 않고 직접 그려가면서 백칠을 하면서 평붓으로 하면서 그때 감정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연출이 되는. 이 정확하게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에어브러시랑 붓질이랑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는 에어브러시 쓴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에어브러시 쓴 적이 것처럼 없어요? 원래 안 쓰세요? 그건 아니죠. 쓴 적도 있는데 이 작업은 쓴 건 아니고. 여기 걸리는 모두가 다 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몰랐네. 그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제소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윤곽만 빔 프로젝션으로 그 프로필을 받고 나머지는 붓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루 저녁에 제 작업을 저도 손을 딱 대면은 끊어서 그리면 다음날 끊어서 그리면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아서 밤을 이틀 3일 새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한 90% 이상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마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 매끄러운 화면 연출을 위해서 백붓을 진짜 많게는 몇백 개 쓴 적도 있어요. 계속 막 펜브러시하고 백붓을 써가지고 에어브러시 쓴 것처럼 온 화면을 몽환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어깨가 빠지죠. 아침 되면.
지금 뭐 어깨 빠진다 얘기 나와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세 분이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치할 때 언제 들어보니까 지병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들 수는 없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지금 받고 계신지 짧게 세 분 설명해 주세요. 오늘 어제 받으신 예, 예. 아니, 저는 이제- 다음 때부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지금 이제 책이 가지는 무게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혼자 자꾸 옮기고 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이나 이런 거, 그리고 작업의 자세가 항상 작가마다 이제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래 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통증 재활 치료를 요즘 계속 받고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디가? 지금 온몸이? 온몸. 왜냐면 바닥에 양반 다리로 하는 작업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대 차고 그립 이제 엘보에다가 그거 하고 손 또 조여주는 거 잡아주는 거 끼고 그러고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근데 그러면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정형외과 가서도 하는데 정형외과에서는 딱 스테로이드제 그거랑 그 다음에 처방하는 거 그거랑 쓰지 마세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통증은 완화는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자주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운동하면서 몸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면서 하는 게 제일 최고다 싶어요. 근데 쉽지는 않죠. 예. 뭐 치료도 받고 그러셨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위고 왜 어떻게 아픈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어쨌든 손을 딱 쥐고서 손을 계속 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계속 아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컴프레셔를 쓰면은 손이 덜 아플 줄 알았는데 이 손까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언제 통증이 오거나 염자가 오냐면 힘을 쓰고는 괜찮거든요. 근데 딱 미세한 힘을 주고 가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염자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년대에는 목 디스크가 왔어요. 전체가 다 제리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병원을 다녔고 역시 갔더니 딱 똑같은 얘기 하는 거에서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고 공부해서 운동밖에 없구나 해서 지금 사실 운동을 해서 목 디스크는 좀 완치는 됐는데 보통 저희가 그 테니스 엘보는 외곽 쪽의 근육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부 근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꿈치 안쪽에 그 인대 부분 쪽에 염증들이 생기거나 상처들이 생겨서 그게 계속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술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재활 치료나 약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안 써야 돼. 안 써야 된다고? 예, 안 써야죠. 스트레칭. 근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장을 해야 그래서 되려면. 이제 그 완급 조절하면서 약간의 운동 같은 거 하고 찜질 계속 하고. 굉장히 그 정도. 아까 뭐 아프다는 얘기 또 들었는데 어떠세요? 허리 디스크 매우 저 디스크 수술을 한 15년, 17년 전에 그때 처음 디스크 극사실로 이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밤을 새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고장이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낚여가지고 우리들 병원 가서 청담동에 아무 의사한테 그냥 정보도 없이 몸을 맡겼죠. 근데 한 달 안에 수술을 3번까지 갔어요. 아니, 셋 중에 가장 심한 경우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나중에 제가 MRI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결국 3번째 볼륨압수까지 갔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작업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앉아있지 못하니까 새벽에 너무 잠을 못 자서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7년. 예. 그 흔들림에 동요가 돼서 작품에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자신의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는 그냥 그림을 작가로서 생명이 끝났구나. 그래서 법적인 소송 하려고 알아봤는데 누구한테 소송? 수술한 곳이었어요. 네, 의료사고. 근데 그런 적이 있었구나. 노무현 대통령 친구고 법무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짱짱한 팀이래요. 그래서 횡포만 부리고 가족들 가서 말았는데
근데 그 떨림에 갑자기 그때 동요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자연적인 물을 그렸거든요. 자연적인 물을 그렸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다 사람 생각이 다 내면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내 손에 담겨 있는 이 물이 가공된 물이지만 이게 나한테 소중하고 그 나를 또 대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연적인 물에서 인공적인 가공된 물을 흔들리는 잔을 이때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기 속에 기회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몸이 많이 나으세요? 청작하는데. 그 이후로 저기 수영을 계속 해서 결국 고쳤어요. 수영을. 결국 고치셨어요? 지금도 아프긴 한데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 미술 작품에 그 의도가 중요한 미술이 있어요. 그 개념 미술은 특히 그렇고, 그리고 이 그래도 적었지만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스토리랑 형식을 파악을 했을 때 작품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적은 것 같긴 한데, 좋은 작품을 보고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나, 아니면 저는 또 심사도 하니까 미술 작품을 심사할 때 걸리는 시간 되게 짧아요. 정말 짧거든요. 거기에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래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 절대다수의 미술은 그 작품의 저희가 어떻건 간에 표면에서 오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좋은 그 직감에서 점수가 한 7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내부의 어떤 의도나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안 물어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의 효과만으로도 저 작품의 그 효과나 아니면 가치가 확인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미의 과중 현상이 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본인 작업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답하기 어려우면 본인 작업의 의미나 가치는 이런 거다라고 자평한다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무거운 사람이에요. 좀 본질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내가 왜 살지? 어릴 때부터 똑같네요, 저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할 때에도 이게 왜 그림을 그리지? 평면이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제 학교 때는 이제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다시 시작하는, 늦게 다시 한번 해보는 이런 40대 때의 그때 질문에서 다시 이제 저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화가 도대체 다른 장르하고 차이가 뭐야? 왜 수많은 인터넷에 이미지들이 돌아다니는데 왜 회화만 특별 대우를 받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회화가 갖고 있는 고유성들, 차별성들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제 그림에서는 뭐 아주 기본적인 원소로 해서 2차원을 구현해보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뭐 삼원색이라든지 평면이 이제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가 뭐 선 두 개로부터 일어난다든지 수학적인 공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정말 선이 있어? 점이 존재해?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그 다음을 찾으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되겠습니다. 정도야 작가님은 어떠세요? 본인 작업이 갖고 있는 작품의 효과나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평가를?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진료적인 것에서 어떤 비중이라 그럴까, 어떤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것에서 그 시대를 흐르고 텍스트화돼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도 이 어떤 관계라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관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처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개인전을 하기 전까지는 약간 좀 무대포 정신이 있습니다. 작업만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끌어나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행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에서
내가 미술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한다라는 것만 보여줬지 좀 약간 내재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때 이제 작업을 하면서 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게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변화무쌍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면서 첫 번째 개인전은 이제 97년도에 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 책에서는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거는 이제 어떤 진료적인 부분에서는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주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는 어떤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작업하는 시간과 그 과정 속에서 쌓여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진료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트 딜러 나오는 설명. 저건 뜻이에요. 저건 뜻이에요. 개념 설명 잘하시네요. 네. 설명을 잘하시는 그러니까요. 칭찬이에요. 네. 아유. 근데 끝으로 이용상 대표님은 자기 작업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 사진에 박사지 작가들이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사진을 참고하긴 하지만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제가 추상적인 몽환적인 화면 연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극살 작가들하고 그런 차별성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나름대로 구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특징적인 걸 잘 이렇게 앞으로도 만들어가고 싶고 또 작품에서 하두가 욕망이거든요. 현대인의 욕망, 불안한 욕망을 그걸 정말 그 모습들을 와인잔을 통해서 피 같은 와인을 담아서 표현을 한 건데 제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하루하루 흔들리게 살고 있죠. 역시 뭐 네, 그래서 아트 딜러다. 네. 그래서 세 분이 비슷해지고 있어. 괜찮아. 네. 게다가 나도 흔들려, 너도 흔들리고. 우리는 흔들려서 하는 존재야. 그리고 와인은 흔들어야지 맛이 나. 정지된 것보다. 그래서 같이 흔들리자. 알겠습니다. 어떤 이화감, 안도감을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많이 흔들린다고요? 끝으로 정말 아주 짧은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작품이 한 작품 끝난 다음에 다른 작품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을 할 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건데 일단 이 작업, 요 작업, 네. 저기 와인 작업 네. 한 얼마나 걸리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물론 다른 작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작업, 조 작업, 저쪽이 와인 작업을 제작해서 처음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좀 설명. 사실 지금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는데 예. 저 당시에는 한 달 반 걸렸어요. 한 달 반. 예, 하루에 8시간 정도씩. 하루 8시간에서 다른 작업도 같이 하긴 하는 거죠. 저거 할 때는 저거 딱 이거 끝나고 바로 이걸로 들어가. 한 달 반. 예. 딱 이것만. 이 작업은요? 이 작업은 좀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에요. 예. 제 작업 유형 중에서 예. 좀 빠른 편이라서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예. 그래도 많이 걸리네. 예, 저는 왜 최근에 짠 이게 신작이 예. 아름다운 구석이라는 꽃 찍어는 거. 건데 예. 여기 사실 가져올 작품이 없어가지고 못 끌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 아니 근데- 난 이거보다 저기서 좋아. 그래요? 네, 진짜. 근데 또 관장님께서는 되게 이건 이 작품보다도 옛날 작업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저기 미니멀한 걸 더 좋아해요. 네. 예. 이런 작업은 한 달 정도 이상 걸리고요. 쟤는 저런 작업은 그 중간 과정이 이것보다 훨씬 그 과정을 많이 걸치다 보니까 시간 조금 걸리거든요. 한 3주? 제 3주 정도 네. 걸리고 얘는 아까 얼마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고. 네. 3주는 한 달이라 그 얘기가 아닌가? 주 차이. 그러시면 이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따 뭐 먹으면서 얘기할 건데 이 작업의 취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원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2011년도 본 작업은 저것처럼 와인잔만 있는 거, 와인잔만 쫙 몇 개 세워놓고 그 안에 와인이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기도 한 거였는데 2015년도 이후 전후의 작업은 꽃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취향인가 보다. 미술 시장의 취향에 맞추다 우리가 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건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이따 얘기 나누기로 하죠. 저기 봐줘. 예. 아트 딜러님한테 뭐 제가 작가도 먹고 살아야 돼. 예, 그러게요. 저기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청중에서 한 분 정도만 받고, 왜냐면 저 끝나다 바로 해서는 안 할 겁니다. 작가랑 대면해서 질문을 해도 되니까 있으면 하나 정도 받고 없으면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겠어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아 예. 예. 또 작가신데요. 저기 마스크 하고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질문,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렇게 어떤 거는 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 형태를 미리 그 잡고 이렇게 들어가시는지 아니면은 요소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옆에 보니까 이제 그 칼라 그 선이 보이는데 가끔 그게 꼭 이 형태들이랑 안 맞고 걷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책은 제가 다 잡아놓고 들어갔는데 제 포메이션 작품 시리즈 중에 이 두 개가 제일 처음이거든요. 네. 이거 할 때는 바로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틀을 잡아놓고 그거 갖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바로 그려가면서 한 거고요. 지금 하는 작품들은 틀을 다 잡고 들어갑니다.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크게 커져가지고. 아 이거는 바로 그려가면서 하신다고요? 이 두 개는 그려가면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20일 정도 안에 끝나는데 저가 처음 할 때 당시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럼 그 어떤 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모티브는 같은 게 제가 첫 개인전 때부터 장난감 도형들을 만들었었어요. 그걸 갖고 드로잉을 해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 작업실에 보면은 그 당시 만들었던 나무 목각 장난감들이 있어요. 육면체, 삼각뿔, 원기둥 이런 거. 그 뭉치를 위에서 이렇게 딱 보고 탑뷰를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엄두가 안 나서 이제 그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이 작업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보면은 이렇게 뭔가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거는 둥둥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그 형태 사이에 막 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뭔가 이렇게 3D나 실제 그 물체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입체를 의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오직 대비만을 제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더 얘기하고 싶은 건 평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원리적인 개념만 갖고 추구하다 보니까 입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평면이거든요. 사람들은 저걸 입체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약간 상반된 어떤 의도 부분들을 노린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 궁금하신 거는 끝나다 바로 테이블 놓고 뭐 간단하게 답을 나눌 거예요. 그때 작가랑 대면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로써 미술의 피부 3인전 작가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